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큰 그림을 살펴봤어요. 이런 말들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AI의 세계는 놀랍게도 단 하나의 간단한 공식에서 시작돼요. 오늘 우리는 그 공식을 발견하고 AI의 핵심 원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아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볼게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첫째, AI의 기본 공식이 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학에서 출발해요. 둘째, AI가 어떻게 이 공식을 학습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볼 거예요. 셋째, 이 간단한 공식이 어떻게 신경망과 딥러닝으로 확장되는지 알아봐요. 넷째, AI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AI의 본질이 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학,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런 전문 용어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AI의 핵심 개념을 배웠어요. 바로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기억해보세요. y =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로 직선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나타내요. b는 y 절편으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해요. x가 증가하면 y도 일정하게 변화하는 직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의 출발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1차 함수의 예를 찾아볼까요? 첫째, 공부 시간과 성적이에요. 공부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험 점수가 올라가는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둘째, 운동량과 칼로리예요. 운동 시간이 증가하면 소모되는 칼로리도 비례해서 늘어나죠. 셋째, 시간과 이동거리예요.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관계도 직선이에요. 이렇게 세상에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아주 많아요. 이제 AI에서 사용하는 공식을 볼게요. y = wx 플러스 b. 기본 형태는 같지만 각 문자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w는 웨이트, 즉 가중치로 입력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요. b는 바이어스, 즉 편향으로 기본값이나 출발점을 의미해요. x는 입력 데이터로 온도, 키, 나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y는 AI가 예측하려는 결과값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AI 수학으로 살짝 이름만 바뀐 거예요. AI의 학습 과정은 놀랍도록 단순해요. 첫째,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입력값 x와 정답 y가 쌍으로 이루어진 훈련 데이터를 준비해요. 둘째, 초기값 설정 단계에서 w와 b에 아무 값이나 넣어 첫 예측을 시작해요. 셋째, 예측 및 오차 계산 단계에서 현재 w와 b로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를 계산해요. 넷째, 값 조정 단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 w와 b를 조금씩 조정해요. 다섯째, 이 과정을 오차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정말 단순하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AI에게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의 관계를 학습시킨다고 해볼게요. 1시간 공부하면 50점, 2시간이면 60점, 3시간이면 70점, 4시간이면 80점, 이런 데이터를 줘요. AI는 처음에 W = 1, B = 20으로 시작해요. X가 1일 때 I = 1 곱하기 1 더하기 20은 21점인데 실제는 50점이에요. 오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조정을 해요. W를 10, B를 40으로 바꿔볼게요. X가 1일 때 Y = 10 곱하기 1 더하기 40은 50점, 정확해요. X가 2일 때 Y = 10 곱하기 2 더하기 40은 60점, 역시 정확해요. 이렇게 AI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데이터 속 숨겨진 패턴을 발견해요. 가중치, W가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알아볼게요. 가중치는 입력값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요. W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요.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이 늘면 성적도 올라가요. W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오히려 감소해요. 예를 들어 게임 시간이 늘면 성적은 떨어지죠. W가 0일 때는 X와 Y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신발 크기와 성적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편향, B의 역할을 알아볼게요. 편향은 아무 입력이 없을 때의 기본값, 즉 출발점을 의미해요. B가 0이면 순수하게 X의 영향만 받아서 Y = WX가 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B가 양수이면 기본값이 위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이동한 직선이 돼요. B가 음수이면 기본값이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W가 기울기를 결정하고 B가 출발점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W와 B의 조합으로 어떤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요. y = 10x 플러스 0은 노력한 만큼 정확히 보상받는 관계예요. 공부한 시간당 10점씩 올라가요. y = 5x 플러스 20은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관계예요. 최소 20점에서 시작해서 추가 노력만큼 올라가요. y = -3x 플러스 100은 역설적인 관계예요. 과도한 스트레스처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y = 0x 플러스 70은 노력과 무관한 일정한 결과예요. 운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공식이 우리 일상 속 AI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까요? 부동산 가격 예측에서는 집의 크기, 위치, 연도 같은 걸 입력으로 해서 적정 가격을 예측해요. 날씨 예보에서는 기온, 습도, 기압 같은 데이터로 내일 날씨를 예측해요. 주식 가격 예측에서는 과거 거래량이나 뉴스 정보로 주가 변동을 예측하죠. 이 모든 게 I = WX 플러스 B의 응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단한 공식 하나로 복잡한 AI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네, 맞아요. 신경망, 딥러닝, 심지어 챗GPT까지도 모두 이 공식들의 조합이에요. 하나의 Y = WX 플러스 B 공식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인 노드가 돼요. 여러 노드가 모여서 하나의 층, 레이어를 만들고 여러 층이 연결되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이 되는 거예요. 신경망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단순한 구성 요소가 쌓여서 만들어져요. 입력층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첫 번째 층이에요. 이미지의 픽셀 값, 텍스트의 단어, 음성의 주파수 같은 것들이 입력돼요. 은닉층은 실제 학습이 일어나는 중간층이에요. 패턴 인식, 특징 추출, 복잡한 관계 학습이 여기서 일어나요. 출력층은 최종 결과를 내보내는 마지막 층이에요. 분류 결과, 예측값, 생성된 텍스트 같은 게 출력되죠. 딥러닝은 단순히 깊은 신경망을 의미해요. 즉, 은닉층이 많은 신경망이죠. 얕은 신경망은 두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서 간단한 패턴 인식에 적합해요. 깊은 신경망은 수십에서 수백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서 복잡한 특징 학습이 가능해요. 층이 깊어질수록 더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딥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그냥 층이 많다는 뜻이에요. 믿기 어려울 수 있는데 챗GPT 같은 대화형 AI도 결국 수많은 y = WX 플러스 B 계산의 결과예요. 텍스트 입력 단계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숫자로 변환해요. 수백만 개의 계산 단계에서 각 단어마다 수많은 y = WX 플러스 B 계산을 수행해요. 다음 단어 예측 단계에서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계산해요. 그리고 응답 생성 단계에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답변을 만들어내요. 이 모든 게 같은 공식의 조합이에요. 이미지 인식 AI도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첫째, 이미지의 각 픽셀을 숫자로 변환해서 입력값으로 사용해요. 둘째, 여러 층을 거치면서 선, 모양, 패턴 같은 특징을 감지해요. 셋째, 깊은 층에서 눈, 코, 귀 같은 복잡한 특징을 파악해요. 넷째, 최종적으로 이것은 고양이예요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넷플릭스, 유튜브, 쇼핑몰의 추천 시스템도 같은 공식을 사용해요. 입력 데이터로는 사용자의 나이, 시청 기록, 좋아요 누른 영상, 검색 키워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AI가 20대 남성이 액션 영화를 좋아할 확률 같은 패턴을 가중치로 학습해요. 수백만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콘텐츠를 추천하면 좋겠다는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을 볼 때마다 뒤에서 이 공식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AI가 정확한 W와 B를 찾으려면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수예요.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가 좋은 AI를 만들어요.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지거든요. 데이터 양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챗GPT는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했어요. 데이터 다양성 측면에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가 있어야 일반화 능력이 좋은 AI가 돼요. 데이터가 AI의 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벽해 보이는 AI도 때로는 실수를 해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째,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특정 상황에서 잘못 예측할 수 있어요. 둘째, 학습 데이터에 편견이 있으면 AI도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내요. 셋째, 과적합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특화되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요. 시험 문제를 달달 외웠는데 조금만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는 하나의 입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입력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때는 y = w1x1 플러스 w2x2 플러스 w3x3 플러스 이렇게 이어지고 마지막에 b를 더해요. 부동산 가격 예측에서는 집의 크기, 위치, 연도, 층수 같은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요. 건강 상태 예측에서는 나이, 체중, 운동량, 식습관 같은 것들을 종합 판단하죠. 입력이 많아질수록 AI는 더 정교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 = WX 플러스 B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이 공식은 직선만 표현할 수 있어서 곡선 같은 복잡한 관계는 표현하기 어려워요. 또 기존 데이터 패턴에 의존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는 어렵고 상황과 맥락을 인간처럼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직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곡선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활성화 함수예요. I = WX 플러스 B 계산을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나 렐루 같은 비선형 함수를 적용해서 곡선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선형 함수들을 여러 층으로 쌓고 사이사이에 비선형 함수를 끼워 넣으면 매우 복잡한 곡선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딥러닝의 힘이에요. 간단한 공식을 겹겹이 쌓아서 세상의 어떤 복잡한 패턴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간단한 공식에서 시작된 AI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율주행에서는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안전한 주행 경로를 계산해요. 의료 진단에서는 엑스레이나 MRI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요. 스마트시티에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기술의 시작이 Y = WX 플러스 B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Y = WX 플러스 B. 이 하나의 공식이 AI의 시작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1차 함수가 인공지능의 기본 단위인 거예요. 둘째, AI는 데이터에서 W와 B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가중치와 편향을 학습하는 거예요. 셋째, 복잡한 AI도 이 공식들의 조합이에요. 챗GPT, 이미지 인식, 추천 시스템 모두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넷째, AI는 세상의 패턴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복잡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AI의 본질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학습 과정을 반복하는지 함수의 역할을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운 Y = WX 플러스 B가 어떻게 진짜 학습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